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쟁 같은 주식장 내일 시장에서 승리할 수 있는 전략을 짜보는 시간 스타거즈 투나잇의 강성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임민수입니다. 스타거즈 투나잇은 여러분들과 함께 매일매일 1시간씩 주식장에서의 전략 함께 세워볼 텐데요. 네, 먼저 내일 시장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전략 4가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작전명 시크릿에서 함께 하시죠. 네, 또 투마로우 스타거즈에서 수익률 경쟁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오늘 장에서 반도체 관련주들 굉장히 강한 흐름을 보였는데 그렇습니다. 또 오늘 큰 종목들이 나와 있습니다. 맞아요. 오늘 또 수익률도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작전 세우러 함께 가보시죠. 네, 작전명 시크릿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매니저부터 소개해 드리죠. MBN골드 정종택 매니저, 조범수 매니저 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먼저 오늘 시장 어떻게 마무리가 됐는지 지수와 수급, 상승 종목 수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은 하락한 하루였습니다. 코스피는 거의 1% 가까이 빠졌습니다. 24포인트가 빠졌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500선은 지켜낸 모습이었습니다. 2,510선까지 내려간 코스피고요. 코스닥은 오늘 1.22% 하락해서 10포인트가량 빠졌습니다. 어제 그래도 우리가 840선 노려보자 했는데 내일은 다시 830선을 노려야 할 위치에 내려와 있습니다. 자, 오늘 상승 종목수, 하락 종목수를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는 상승한 종목수들 오늘 272개의 종목이 올라갔고요. 코스닥에서는 411개의 종목이 올라갔습니다. 네, 다음 수급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살펴보면 오늘 외국인 매도세가 크게 보이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1,300억 넘게 매도세를 보였고요. 반면에 기관은 948억 원 매수세를 보여줬습니다. 다음 코스닥에서는 개인만이 홀로 매수세를 보였는데요. 2,185억 원 매수세를 보였고 외국인과 기관은 매도세 보여주면서 마무리됐습니다. 자, 먼저 오늘 시장을 좀 보면은 어느 특정한 섹터만은 살아있는 하루였습니다. 근데 그 외에 다른 섹터들, 다른 종목들이 좀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반도체가 내 포트에 없다면 진짜 힘든 하루지 않았을까 네.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자, 먼저 정종택 매니저님 오늘 시장 리뷰 한번 해볼게요. 네, 오늘은 이제 반도체가 원탑이었던 하루였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 주신 것처럼 시장은 좀 하락했지만 반도체 섹터 그 바운더리 안에 있는 기업들의 주가 흐름은 좀 굉장히 좀 강했고요. 다양한 좀 테마들이 분명하게 좀 있었습니다. 그다음 HBM도 있고요. 온디바이스 AI도 있고 좀 이따 다룰 새로운 모멘텀에 대한 부분도 있었기 때문에 또 그러다 보니까 또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네덜란드 방문을 하면서 슈퍼을 업체라고 하는 ASML과 좀 미팅도 있었고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좀 호재를 만들면서 주가가 계속적으로 좀 강하게 이어나가고 있다. 시세가 좀 분출되고 있다라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이제 본업 자체도 이미 내년에는 굉장히 좀 큰 폭으로 이익 성장을 할 수 있는 업종이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본업이 좀 돌아서고 다양한 좀 아이템들이 붙으면서 좀 주가가 계속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좀 시장이 지금 숨고르고는 있지만 다시 한번 또 반도체 쪽도 키 맞추기 하면서 다시 한번 또 랠리를 펼쳐나갈 수 있는 좀 업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반도체에 대한 이야기를 좀 전반적으로 해주셨는데 정종택 매니저님 보셨을 때 오늘 그래도 시장은 좀 내려간 하루였잖아요. 네. 그런데 반도체만은 상승하는 이 시장. 이게 다른 때보다 시장이 하락할 때는 사실 주도 섹터도 없이 막 정말 테마주로만 움직이잖아요. 네. 오늘 이런 하락 시장이어도 우리가 긍정적으로 볼 포인트는 있죠, 그래도. 네. 왜냐하면요. 사실 이거는 제가 방송에서는 얘기는 드렸는데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라든지 그리고 대만 가권 지수 같은 경우는 네. 연중 최고치를 계속 경신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어떻게 보면 테크 중심의 우리나라 증시는 상대적으로 좀 부침이 있고 아직 덜 올라가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결국엔 저는 반도체 업종 지수를 보면 아직까지 이제 사상 최고치만큼은 룸 업사이드가 많이 남아있거든요. 네. 대략적으로 한 10% 정도까지는 움직임이 좀 나올 수가 있어서 조정 나오는 장세 속에서 아직도 부각되지 않은 소외주 위주로 좀 접근하신다고 하면 거기에 또 기대 수익을 높게 가져갈 수 있는 종목도 있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직까지 좀 시장에는 경계 심리가 있기는 하지만 반도체 관련주들 새로운 이슈들이 붙어주면서 반도체는 연일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다음 조범수 매니저님은 오늘 하루 또 어떻게 보셨을지 궁금합니다. 오늘은 일동 차렷하고 파월 연준 회장 입장하십니다.
도망치자 하면서 도망치자입니까? 경례도 안 하고. 경례도 안 하고 그냥 네. 도망친 거예요. 무슨 말 나올 줄 알고. 예. 사실 뭐 이미 많은 부분은 좀 얘기가 나왔다고 생각은 하는데 이미 개별주 장세가 이어진 지가 사실 11월부터 이번 지금 12월 중순까지 이어졌다 보니까 사실 그렇게 놀랍지는 않습니다. 네. 지수물적으로 좀 매도세가 강하게 나왔고 이전 장세와 동일하게 개별주 장세가 좀 연속적으로 이뤄진 모습 때문에라도 이런 매도세는 완전히 이상한 모습은 아닙니다. 다만 좀 아쉬운 점은 오늘 코스피 200 기준으로 전거래일로 이제 한동안 이제 3개월 동안 눌려왔었던 시장의 저항대를 돌파를 한 자리였는데 오늘 아쉽게도 그 자리를 또 버티지는 못하고 다시 밀린 모습 때문에 살짝 좀 아쉬운 모습이 좀 있습니다. 네. 파월 연준 의장이 언제나 이렇게 발언 나오기 전에 시장 내에서 차익 매물 물량이 나오는 거는 이상한 일이 아니고 오늘 결론적으로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에 맞춰서 산타랠리냐 아니면은 일시 조정이냐 여부가 좀 결정되는 날이니까요. 한번 기다려 보셔가지고 아침에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 이런 거 보면은 우리나라 시장은 좀 여러모로 불리한 게 좀 있지 않냐. 그러니까요. 시차가 참 아쉬울 때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힘듦에도 불구하고 파월 의장이 이제 입장을 했는데요. 곧 퇴장도 이제 하거든요. 그 퇴장 시기에 맞춰서 우리 어떤 작전 잡아야 되는지 네 가지 작전 지금부터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작전 보실까요? 자, 미국 CPI 이제 한 고개 넘었습니다. 마지막 고개가 일단 남아 있습니다. FOMC가 자, 곧 발표가 곧 될 것으로 나옵니다. 자, 어제 CPI 결과가 나왔습니다. 소비자 물가 지수가 전월 대비로만 일단 0.1%포인트 예상치를 좀 상회한 모습을 보여줬어요. 네. 간밤 그래도 미국장에서는 이 여파 때문에 하락세를 보여줬거든요, 초반에. 그래도 마지막에 말아 올리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사실 저도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나라 시장 오늘 그래도 꽤 버티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하지만 기대만큼 좀 가진 못했습니다. 우리나라 시장이 좀 정반대의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제 FOMC 결과 앞두고 있습니다. 자, 조범수 매니저님, 현재 좀 물가가 잡히는 속도가 더디다는 평가가 많이 나오고 내년 초 금리 인하 기대감도 지금까지 쌓아왔던 게 좀 내려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곧 있을 FOMC 결과 현재 우리는 좀 기대치를 낮추는 게 좋죠? 아무래도 낮추기보다는 사실 좀 저도 이게 많이 헷갈려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1월 달부터 사실 금리 인하 기대감을 가지고 달려온 한 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미 시장은 거의 내년에 금리 인하 5번 5회를 한 수준 정도로 이미 올라와 있다는 평가도 상당히 많은 상황이죠. 전거래일 기준으로 일단 CPI 발표가 나왔습니다. 뭐 중고차 그리고 에너지 지수 컨센서스는 부합을 했는데 중고차 같은 경우에는 파업 때문에 좀 가격의 변동성이 있었고 에너지는 원래 변동폭이 크다 보니까 크게 좀 잡을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어제 그러다 보니까 CPI 컨센 좀 부합하는 모습이 나오면서 또 이제 연착륙 관련된 부분에서 이제 좀 이제 말이 좀 엇갈리는 흐름이 나오다 보니까 일부 조정이 나왔는데 차라리 이 CPI로 방향성을 결정지었다기보다는 임금 때문에 좀 결정을 지었다고 보고 있어요. 임금 상승률이 전거래일 날 일부 좀 상회를 하는 모습이 있었다 보니까 오히려 임금으로 또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분을 또 우려하면서 디스인플레이션 효과로 좀 간다라는 방향성으로 일부 조정이 나왔던 시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고 일어나니까 야 역시 나스닥은 신이다. 강해요. 나스닥은 신이에요. 나스닥만 좀 강하게 올라가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자 이제 FOMC입니다. 뭐 CPI 발표 나왔고 오늘 앞에 뭐 이제 시작하기 전에 PPI 발표가 있는데 이번 물에 그 FOMC에 영향을 미칠 건 아니니까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FOMC 관련돼 가지고 일단 여러 가지 이야기가 좀 논의가 나오는 가운데 우리가 일단 점도표를 좀 먼저 보고 가야 됩니다. 네, 좋습니다. 나스닥은 전일 고점을 이제 갱신했고 이제 화면에서 9월달에 이제 나온 점도표를 한번 보고 가실 텐데 이때 제 기억상으로 2024년도 점도표가 여기입니다. 2024년 점도표가 여기인데. 네. 이 지금 점 하나 때문에 그 9월달에 약세론 이야기가 꽤 강하게 나왔었던 걸로 기억해요. 참 누가 찍었는지는 모르겠는데 누군지 알고 싶네요. 근데 전반적으로 보시면은 50pp, 75bp, 100pp까지 전반적으로 이제 인하에 대한 가능성을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시장이 기대하고 있는 것만큼 2025년도에 금리 인하가 들어갈 건 거의 기정사실화로 지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에 발 맞추듯이 파월 연준 의장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발언 보시면은 계속 중도적입니다. 일부 중도적인 발언 내에서 이 약간의 추가적인 발언이 비둘기적이었습니다. 매파적이었습니다. 이 정도 수준으로 당일날 급락 비율을 결정할 뿐이지 아마 이 기대감은 무너지지 않을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근데 다만 우리가 이제 미리 보기를 좀 할 수 있는 게 연준에서는 좀 이제 계속해서 이제 뉴스 전달해 주시는 제가 이름 헷갈리시는 분 하나 있어요.
티라미수였나 티미라우스. 티라미수는 알 것 같아요. 티미라우스. 네, 티라미수는 네. 알 것 같습니다. 티라미수는 먹는 거죠. 네. 네. 제가 맨날 헷갈리시는 분이 혹시 있는데. 티미라우스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그러니까요. 티미라우스. 네. 아니, 티라미수라고 할까요, 그냥? 네, 좋습니다. 맛있고 좋네요. 달콤한 작게는. 말만 해주면 참 좋을 텐데 그분이. 아, 달콤한 말 해주길 바라겠는데 최근에 그러면은 우리 항상 FOMC 전에 닉 티미라우스 언급 좀 너무 보고 가야 됩니다. 트위터 그래서 싹 정리해 왔는데 사실 여기서 하는 이야기가 수익률 전망치는 성장률치는 계속 올라간다. 선진국에서 이제 0.2에서 0.4포인트 올라갈 건데 지금 너무 빠르다. 시장 기대치가 너무 빠르다는 이야기를 좀 하고 있는 게 주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연준 의장이 지금 이야기할 부분은 상당히 제한적이에요. 지금 시장 증시 내에서 증시를 그래서 하락 구조를 만들 것인지 아니면 그렇다고 추가적으로 상승에 대한 모멘텀을 부여하기도 상당히 부담스러운 구간이기 때문에 중도적인 모습은 나올 거는 뻔하고 결국에 우리는 점도표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점도표 보고 내년에 몇 bp 그래서 인하를 얼마나 빠르게 할 건지 여부를 좀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오늘 닉 티미라우스를 제외하고 노무라 증권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미 기대치가 너무 높다는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맞아요. 이번 12월 달에 일부 재료 소멸에 대한 가능성도 이 금리 인상 기대감에 대한 재료 소멸 가능성도 충분히 염두에 두고 좀 대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일단 전반적으로 FOMC를 앞두고 조범수 매니저가 시장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좀 마지막에 이야기를 보면은 확실히 연준에서 바라보는 것보다는 시장이 좀 빨리 모든 걸 반영을 해서 좀 전반적인 상승작을 만들지 않았나라고도 좀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전 두 분께도 이제 좀 다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게 지금 채팅창에도 이제 데니리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네요. 그리고 이제 피봇에 대해 김칫국을 마시지 마세요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거는 금리 인하 그래서 언제 할 건데라는 타이밍이 좀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정종태 매니저님은 현재 시장을 좀 봤을 때 금리 인하 타이밍 가장 적절한 시기가 언제쯤이라고 보십니까? 네, 이제 11월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된 거 보면 뭐 크게 전월 대비해서 둔화되는 모습은 그쵸? 아니었고요. 그리고 이번 FOMC도 사실은 이제 동결이 굉장히 좀 유력한 상황이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물가 지표 자체가 크게 둔화되지 않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이제 시장 컨센서스는 내년 한 2분기 정도, 6, 7월 정도 좀 보는 의견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3월은 아니네요. 확실히. 네네, 맞습니다. 네. 우선 제가 자료 좀 올려놓은 거 밴드에 좀 보여드리면요. 우선은 이제 전체적으로는 2024년 7월 금리 인하를 시작해서요. 한 75bp 인하하는 거를 2024년 예상치로 좀 컨센서스를 잡고 있고 이제 가장 빠르게 얘기했던 건 UBS가 내년 3월 정도 얘기를 했고요. 모건 스탠리가 6월에 한 차례 인하하고 9월에 한 번 더 인하한다는 얘기가 있었고요. 제일 좀 보수적으로 의견을 제시했던 게 이제 골드만삭스가 이제 내년 4분기 정도로 좀 예시를 들었습니다. 우선은 저는 사실 이제 상대적으로 좀 봐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이게 테크 중심의 국가가 있다고 한다면 이제 미국과 대만, 이제 우리나라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어제도 52주 신고가 연중 최고치였고요. 대만 가권 지수도 어제 연중 최고치였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우리나라 이제 반도체 업종 지수를 보게 되면 아직까지도 이제 사상 최고치만큼은 룸 업사이드가 많이 좀 남아있기 때문에 우선은 지금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들은 다른 나라들 많이 반영됐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상대적으로는 우리나라가는 덜 반영됐다는 부분들 좀 포인트를 잡고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 속에서도 뭐 반도체는 좀 주도 업종이고 또 상대적으로 좀 시세가 나는 기업들보다는 좀 소외된 기업들 위주로 같이 좀 접근하시면 거기에 또 큰 수익의 기회가 있을 거라고 좀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도 3월은 조금 이르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네. 아까 그 티라미슈 그분 기자께서도 이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티미라우스입니다. 네, 티미라우스. 티라미수로 하기로 한 거 아니었나요? 그렇게 하시죠. 네, 닉 티미라우스가 이런 네. 얘기가 또 있었죠. 선거가 있는 해에 너무 빠른 통화 정책은 오히려 인플레이션을 다시 또 부추길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한 만큼 이 금리 인하 시기에 대해서 얘기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리고 선거가 있는 해이기 때문에 조금 더 디테일하게 살펴볼 게 있다고 아까 회의에서 또 말씀을 하셨죠? 사실 디테일하게 살펴볼 것보다는 분위기를 보자는 얘기입니다. 금리 인하 시기가 전반적으로 금리 중단기를 거친 이후에 6에서 9개월 이후 평균적으로 항상 인하가 들어갔습니다. 사실 금리 중단 선언은 안 했지만 중단 기간을 가졌죠, 올해. 그러다 보니까 내년에 이제 특히나 미국장이 언제나 가장 큰 상승분을 보였었을 때가 항상 대선 기간입니다. 대선 직전 1년 기간이기 때문에 분위기를 망치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전해드린 거기 때문에 오히려 내년도 이제 단기적으로 만약에 파월 연준 의장이 오늘 뭐 분명히 중도적인 얘기 하겠죠.
하다가 약간의 매파적인 발언 나왔다고 일부 또 조정이 나온다. 그래도 지금 시장이 그렇게 빠질 분위기는 아닙니다. 어찌 보면은 금리 인하를 안 하고 중단 기간을 오래 가지면 가질수록 여기서 오히려 유동성을 더 풀어버리기 때문에 시장은 오히려 더 이제 한쪽 섹터로 특히나 최근에 반도체 섹터로 시장이 많이 쏠리고 있는 만큼 한쪽 쪽으로 계속 쏠리는 시장 형태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시장의 기대감도 충족하고 그리고 내년 대선에 대해서 분위기도 해치지 않는 선에서 아마 속도 최대한 늦게 금리 인하를 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대한 좀 늦은 금리 인하가 있을 것이다라는 전망까지 들어봤습니다. 네. 또 두 번째 작전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작전명 엇갈리는 전망. 매그니피센트 세븐입니다. 이 미국의 대형 기술주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정종택 매니저님, 매그니피센트 세븐 여기에는 어떤 종목들이 주로 또 들어가 있나요? 네. 여러분들께서 너무 잘 아시는 서학계 분들은 다 아실 것 같은데요. 밴드에 올려드린 좀 자료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은 너무나 잘 아시는 아이폰을 만드는 애플 있고요.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있고 알파벳, 아마존, 엔비디아, 테슬라, 메타 이렇게 좀 7개로 구성되어 있는 종목을 이제 비중 큰 M7 기업이라고 합니다. 네. 근데 제가 요 포인트를 좀 가져왔던 이유는 네. 사실 올해 7월에 한번 이 M7 기업들이 나스닥 100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좀 크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한 비중이 좀 조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변화폭을 보게 되면 마이크로소프트와 여기 보시는 엔비디아가 그 조정폭이 제일 컸었거든요. 네. 근데 생각해보면 7월 이후로 주가 랠리를 가장 강하게 펼쳤던 기업은 그쵸. 엔비디아와 마이크로소프트였습니다. 이 두 개 기업은 이제 AI 반도체에 대한 이슈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클라우드 AI 관련된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좀 이슈가 붙었고 실적적인 측면도 계속적으로 해당 사업부에서 나오다 보니까 주가도 강세를 좀 보였다는 건데 결국에는 사실은 이번에 이제 다시 한번 또 조정되는 이유는 이 원칙이 좀 몇 가지 있습니다. 매그니피센트 7종목이 나스닥 100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지금 현재 51%고요. 48%를 넘어갔을 때는 비중 조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비중 조정을 만약에 예상대로 진행되고 한다면 약 17조 원 정도가 비중을 좀 줄여야 된다는 좀 이슈가 있는데 결론부터 좀 얘기를 좀 드려보자면 결국에는 지난 7월 이후로 M7 기업들의 주가 위치를 지금 와서 좀 보자면 테슬라를 제외한 대부분 신고가 랠리였고요. 그리고 그 당시 주가가 거의 신고가 부근이었는데 그 부분에 좀 계속적으로 주가가 좀 잘 위치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 핵심적인 내용은 수급 쏠림이 개선되는 수급 기능 효과를 좀 발휘했다라고 좀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 아무래도 수급적으로는 단기적인 이슈일 뿐이지만 성장성 높은 모멘텀 기업한테는 다시 한번 이런 부분들이 수급 꼬임이 풀리면서 다시 한번 또 주가를 펼쳐나갈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우리 업종, 우리나라 증시에 좀 대입해보면서 네. 또 거기에 또 기회를 찾아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종택 매니저님 지금 말씀하신 종목들 살펴보면은 일단 또 일각에서는 AI 투자와 관련을 해서 그쵸. 이 성장 가능성으로 기대감이 올라갔기 때문에 사실 수익화 능력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이 굉장히 많잖아요. 네. 그럼 내년에는 관련 종목들 어떤 흐름을 좀 보일지 기대치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네, 사실 기대치이긴 하지만 엔비디아는 이번 실적도 잘 발표했고요.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 이제 클라우드 쪽 부분이 굉장히 좀 사업 부분 성장을 많이 했었기 때문에 사실 미국 기업들은 랠리를 펼칠 만한 자격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을 보게 되면 반도체 업종 같은 경우는 3분기가 이미 실적이 대부분 바닥이었고요. 좋지 못했고 컨센서스를 많이 하회하는 기업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이 부분을 좀 보자고 했을 때는 미국 기업들은 실적들이 받쳐주기 때문에 랠리를 계속적으로 펼쳐질 수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올해보다 내년에 더 큰 성장을 해야지 또 주가는 더 올라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을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우리나라에 있는 반도체 기업들은 3분기가 바닥이었기 때문에 4분기의 실적이 3분기보다는 좋아지는 개선되는 흐름을 보여주는 기업들 위주로 좀 접근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사실 3분기에 실적이 흑자로 돌아섰거나 또는 컨센서스 상회했던 기업들은 주가 흐름이 좋았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또 힌트를 찾는다고 하면 또 4분기 이번에 또 12월이 끝나게 되면 또 실적들을 대형주부터 발표할 텐데 거기에 또 기회가 있을 테니까요. 그런 기업들을 좀 찾아나가는 전략들이 지금부터는 중요해 보입니다. 또 3분기 어려웠던 시장이었는데 그때 또 괜찮은 실적을 발표한 종목들, 기업들은 더 이어질 가능성이 좀 맞아요. 있기 때문에 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신 것 같은데 자, 조범수 매니저님 봤을 때 이 나스닥 100에서 매그니피센트 7, 빅7인데 이쪽 편입 비중을 재조정한다라는 건 확실히 많이 과열됐기 때문에 이제는 좀 차익 실현을 하는 비율도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지금 좀 오늘 정말 중요한 타이밍에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요. 사실 이제 내일은 국내장 만기일이고 모레는 내만 여의 날이잖아요. 네. 간만에. 그리고 FOMC도 껴있고 그쵸. 다음 주에는
네, 이제 이번 주가 이거 M7 리밸런스까지. 공포주였잖아요. 다음 주까지 공포주 아닙니까? 아, 이러면 그래요? 사실. 그렇죠. 아니 뭐 M7 종목 밀리면은 미국장 밀릴 거고 미국이 네. 기침하면은 우리나라는 폐렴 걸릴 거고. 맞아요. 뻔한 얘기인데. 네. M7 관련해서 리밸런싱 진행했었을 때 당시에 결론적으로 M7 종목들이 눌리긴 했습니다. 눌리긴 했는데 매수세는 결국에 다 M7 종목 쪽으로 몰렸어요. 이게 정말 재밌는 얘기가 최근에 시장이 키 맞추기 시장이 열리다 보니까 중소형주들 위주로 스몰캡 위주 쪽으로 많이 내규가 쏠리다 보니 그러면은 지금 딱 M7 종목들 이제 조정 나오면서 그럼 이 다시 스몰캡 종목들 가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 나오실 텐데 사실 고금리 기간에서 가장 중요한 게 언제나 대기업이 소규모 기업을 인수 합병하는 구간입니다. 실적 기준으로 안 좋은 기업들은 무너지고 그걸 계속 합병하는, 흡수하는 기간이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역으로 M7 종목 이번에 또 리밸런싱 진행된 이후에 오히려 더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보는데 이게 몇 가지 자료 좀 보고 넘어갈게요. 예. 지금 좀 여러 가지 자료 중에 지금 펀드 플로우를 한번 보시면 좋은데 지금 M7 종목 결국에는 테크주입니다. 대체로 포함되어 있는 종목들이 테크주인데 이 섹터 플로우 보시면은 저 쭉 펼쳐가는 노란색이 뭐냐? 노란색. 테크놀로지, 테크주입니다. 저 밑에 있는 초록색 뭐냐? 에너지. 에너지주입니다. 네. 지금 계속 일단 한 방향으로 테크주 쪽으로만 펀드 자금이 쏠려 있는 만큼 이번에 조정에서도 다시 또 추가 매수가 들어올 가능성 매우 높습니다. 추가적으로 이건 정말 기간 이슈를 우리가 앞에서 M7 리밸런싱도 맞춰봤지만 한 가지 더 중요한 포인트가 자사주 매입입니다. 자사주 매입 구간에 있었었는데 지금 보시면은 정말 역대급이었어요 이번에. 지금 구간 한번 보시면은 지금 4분기 이전에 2019년도까지 자사주 매입이 활발했습니다. 이때까지 주가 향방 흐름 나쁘지 않았어요. 그 이후 코로나 기간 들어간 이후부터 자사주 매입 구간 보시면은 이전 구간에 대비해서 적은 수준이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자사주 매입이 특히나 빅테크 쪽으로 강력하게 들어온다는 얘기는 향후의 주가 향방 흐름에 자신감을 표현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자사주 매입이 강력하게 들어왔고 단기 조정이 나온다면 다시 또 올라갔었던 그 종목들로만 매입가 쏠릴 가능성이 저는 매우 네. 높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M7 종목 조정 나오면 노려야 되지 않나 당연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정리를 해보면은 또 이번 비중을 좀 줄인다. 나스닥 100에서 매그니피센트 7의 비중이 줄여진다면 다시 한번 개인 투자자들 그리고 해외 투자하시는 분들께는 기회가 될 수 있는 찬스라 좀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그럼 두 번째 작전은 이제 여기서 마무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고요. 세 번째 작전 넘어가 볼게요. 자, 반도체 섹터 내 순환매 다음 타겟을 잡아라. 자, 최근 반도체 섹터 순환매가 정말 빠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HBM 그리고 뭐 장비 얘기했었죠. 그리고 소재 얘기했는데 오늘 또 이제 기판도 움직이기 시작했고 막 돌아갑니다. 진짜. 네. 시도 때도 없이 돌아갑니다. 새로운 이슈도 계속 맞아요. 나오고. 이러다 보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이거 개인 투자자가 따라가기 힘든 속도라고도 생각이 듭니다. 네. 예측이 안 되거든요. 자, 그렇다면 정종태 매니저님 보셨을 때는 이 전략을 잘 짜보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이렇게 빠른 순환매 일단 이유가 뭔가요? 네, 우선 이제 뭐 본업이 좀 돌아서는 이유도 있고요. 그 과정 속에서 조금 전에 저희가 얘기 드렸던 것처럼 다양한 아이템들을 만들면서 주가가 좀 강세를 좀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아까 이제 저희가 M7 관련된 얘기를 좀 드렸는데 결국에는 시장이 또 돈이 갈 곳이 없다고 좀 보여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내년에 또 가장 강력하게 또 올라갈 수 있는 실적이 성장할 수 있는 곳이 어디야라고 물어본다고 하면 대체적으로 많은 분들이 반도체 업종을 얘기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지금 기대치 플러스 알파로 수급적인 부분까지 좀 엮이면서 강하게 좀 주가가 올라가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기술적 위치가 굉장히 낮게 있는데 조금 전에 뭐 저희가 오늘 얘기 드렸던 뭐 다양한 모멘텀들이 붙으면서 주가가 뭐 강하게 올라갔거든요. 뭐 네오셈이라는 기업은 어제도 상한가지, 오늘도 상한가 좀 기록하면서 강하게 좀 올라가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뭐 이제 처음부터 시작된 건 이제 뭐 한미반도체가 시작했던 이제 후공정 장비들이 먼저 시작을 했고요. 네. 그 다음에 좀 움직임이 있었던 건 이제 반도체 IP 그리고 이제 시스템 반도체에서 기판주들까지 좀 움직임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좀 다음 스텝을 조금 좀 중요하게 좀 봐야 될 거라고 좀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나왔던 얘기를 한번 자료화면을 좀 보여드릴 텐데요. 네. 제 녹색 밴드에 좀 올려놓은 자료입니다.
보여주시면 이제 산업공급망 3050 전략입니다. 요건 이제 30년까지 해외 수출, 해외 그 자원 의존도를 50% 이하까지 나누겠다라는 그 자료고요. 보게 되면 이제 행사는 포스코 퓨처엠에서 진행했고, 그리고 관련된 기업들 중에 하나가 TEMC라는 반도체 특수가스 관련된 기업들이 들어가 있고, 이러한 목표치들을 중국에 대한 비중이 굉장히 높은데 이런 부분들을 좀 다각화시켜 나가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당연히 뭐 2차 전지 관련된 음극재, 양극재 포함되어 있고요. 그리고 반도체 소재 쪽도, 그리고 희귀가스 좀 포함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들 통해서 좀 얘기 드리고 싶었던 부분은 사실은 지금부터는 뭐 특수가스 관련된 기업들도 관심 있게 좀 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 것 중에 하나가, 특수가스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제 원재료가 필요한데 그동안 이제 고물가로 인해서 원재재 가격이 굉장히 좀 비쌌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 하향 안정화되고 있고, 그 속에서 이제 수익성이 좀 좋아질 수 있는 기대치들도 있고, 이런 기업들이 주가 위치가 굉장히 좀 매력적이고 최근에 시세도 좀 많이 나오는 편이었습니다. 뭐 레이크 머티리얼즈라는 기업도 좀 있었고요. 예. 그리고 뭐 워닝 머티리얼즈라는 기업도 있고, 그리고 특수가스 관련된 기업들이 좀 있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얘기 드렸던 TMC도 좀 포함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런 기업들도 관심 있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아무래도 이제 8대 공정은 아니지만 반도체를 만드는 과정 속에서 유해가스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거 이제 유해가스를 잡아주는 기업들이 있을 텐데, 뭐 GST라든지 이런 기업들은 사실 뭐 실적도 크게 밀리지 않으면서 밑에서 이중바닥 만들면서 올라가고 있고, 오늘도 주가가 한 6% 가까이 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뭐 이 스크러버나 이 칠러 장비 기업들도 좀 같이 보시는 걸 했을 때는 이제부터는 뭐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도 관심 있게 보시고, 뭐 소모품이 됐던 뭐 소재가 됐던 뭐 지금 이제 기술적 위치가 낮고 좀 시세가 붙는 거래량이 들어오는 기업들 찾아보면 거기에 또 중요한 또 힌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현재 시장에서 돈이 되는 섹터, 바로 반도체이기 때문에 네. 또 가장 유력한 쪽이 반도체이기 때문에 많은 투자자가 몰리는 것 같고, 그 반도체 내에서 좀 순환매가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정동태 매니저님 이야기를 들어본다면은 이 반도체 순환매, 뭐 1번 타자, 2번 타자, 3번 타자, 4번 타자 돌고 다시 1번 타자로 돌아갈 확률이 높다라고 우리가 좀 들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반면에 조범수 매니저님은 지금 이 의견에 대해서는 뭐 같이 동의를 하는지, 아니면 4번 타자까지 한번 한 타석 돌아갔으니까 다시 한번 3회 초, 4회 초 올 때까지 기다려봐야 되는 건지, 이게 궁금하네요. 이게 사실 반도체 말씀하셨던 전반적인 업황은 좋은 건 맞는데, 네. 요새 최근 시장이 뭐냐면 그냥 재료는 거들 뿐. 재료는 그냥 거들 뿐이에요. 재료 붙었으니까 수급 붙고, 수급 붙여서 시장 올리고, 단지 그 정도입니다. 이게 저희가 그 CXL 관련해서 좀 이야기를 좀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이게 CXL이 오늘 결론적으로 시장 내에서 가장 크게 주목도를 받은 이유가 HBM을 이을 다음 AI의 타자다. HBM 관련해가지고 HBM도 D램, 이제 또 갤럭시 S24 옴디바이스 AI 들어갈 LPDDR도 AI, 이것도 D램이죠. 네. 그리고 지금 CXL, CXL도 결국에는 메모리입니다. 메모리로 다 모였네요. 이게 AI 수요 기대감으로 HBM처럼 갈 거야 하면서 좀 이렇게 강력한 시세를 분출할 모습이 있습니다. 오늘 CXL 관련주라고 뭐 퀄리터스도 가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리포네츠 테크놀로지도 가고. 그것도 다 가고, 그냥 다 갔습니다. 그냥 좀 어느 정도 붙는다 하면은 간 거예요. 그래서 재료는 거들 뿐 저가권에 있는 좋은 종목들 올리기 핑계는 좋았다는 겁니다. 이 CXL 알고들 계시겠지만 사실 5월 달에 나온 뉴스입니다. 5월 달에 나온 뉴스고, 이 종목들 관련해가지고 사실 이 CXL 같은 경우에 지금 시장 규모 조사가 일단 나온 게 있어요. 국내 시장 내에서 이 조사가 나왔는데, 이 시장 규모 대략적으로 하나 기준입니다. 180억으로 추정 나왔습니다. 물론 성장을 기대하는 섹터 내에서 180억이라는 단기적인 수치를 내보이는 거는 물론 좀 아직은 좀 이른 선택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만큼 매력도가 좀 떨어진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제가 좀 화면 보시면 좀 설명드릴 텐데, 메모리가 있고 HBM이 있고 LPDDR 있고 이제는 CXL까지 공부할 것도 정말 많습니다. 이게 보시는 게 서버 메인보드 기판이에요. 서버 메인보드 기판인데, 이전 시장에서는 어떻게 활용이 됐냐. 여기다가 지금 슬롯이 4개 있죠. PCI 슬롯이. 여기 총 8개가 있습니다. 여기 하나에 메모리 하나 꼽는 거예요. 메모리 하나당 가장 용량 큰 게 32기가입니다. 8개니까 256기가네요. 여기서 업그레이드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더 못 늘리나요? 못 늘립니다. 자리가 없어서.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남는 자리들이 있죠. 여기에다가 CXL을 끼워라, 이겁니다. 메모리 확장해줄게, 이거요. 이 남은 자리들은 무슨 자리냐? 그래픽카드 GPU 자리입니다. 이거예요. 사실 보시면 HBM 같은 경우에는 엔비디아의 필수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그 수요가 굉장히 폭발적으로 늘어난 감이 있었다면은, CXL 같은 경우에는
CXL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 선택 사항이에요, 사실. 네. 선택 사항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 규모가 그렇게 엄청나게 확대될 거라는 기대감을 가지기에는 조금 이른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오늘 특히나 앞에서 이제 강성호 아나운서께서도 말씀해 주셨다시피 사이클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네. 원래 항상 이 반도체 사이클의 끝에 올라가는 섹터가 바로 기판입니다. 네. 오늘 기판주 코리아 서킷 갔고 대덕전자 올라갔고 심텍도 올라갔습니다. 근데 재밌는 포인트가 제가 이전에도 설명드렸었던 게 기판주들이 가려면은 감산 중지 그리고 증산이 나와야 된다 말씀을 드렸어요. 예. 왜? 그렇게 가야지 실적이 개선되거든요. PCB들이. 생산량이 늘어나니까 개선이 되는 건데 지금 구간에서는 기대심리 막바지 끄트머리 구간이라는 거예요. 왜? 실질적으로 실적 개선이 눈에 확인되지 않은 섹터들조차도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기대심리가 최고치에 달해 있다라고 판단하시면 좋습니다. CXL 테마가 지금 이미 붙었다 보니까 하루 이틀 정도는 더 갈 수 있는데 저는 너무 장기적으로 보시지 말고 계속해서 앞에서 우리가 주요 포인트로 잡아드렸었던 게 반도체 저가 있는 거 사십시오. 저가 있는 거 샀다가 올라오면 지금 팔 때입니다. 팔고 다시 또 아직도 저가 있는 섹터들 많거든요. 뭐 예를 들어가지고 낸드 쪽에서도 지금 최근에 사재기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낸드 쪽에 사재기 이야기가 왜 나오냐면은 지금 대략적으로 낸드 시장에 25% 가격이 지금 상승이 나오고 있답니다. 다른 이야기가 아니고 아까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던 게 감산과 증산 사이에 있는 그 이야기를 한 건데 낸드도 지금 감산이 유지 중이다 보니까 고객사에서 낸드 웨이퍼를 계속해서 사재기 주문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네. 수요는 계속 늘어나는데 감산을 안 했다. 감산은 계속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구간은 기대 심리가 굉장히 확장되는 구간입니다. 아직 낸드 관련주들 안 올라가는 종목들도 많으니까 이렇게 저가권에 있으면서도 아직 재료가 살아있는 이런 종목들로 계속해서 순환매 이어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기판주 올라갔으니까 잠깐은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 예. 제가 마지막에 그래서 이거 여쭤보려고 했어요. 계속 돌아가서 얘기가 나와가지고 그래서 기판이 올랐다는 신호는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되는 시기로 일단 조범수 매니저는 이야기를 해줬고 오히려 또 정종태 매니저님은 또 의견이 달라가지고 이게 상당히 관전 포인트가 또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CXL 얘기를 저희가 네 번째 작전으로 준비를 했는데 조범수 매니저가 먼저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반도체 순환매와 관련된 작전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종목들 정종태 매니저님도 준비를 해주셔가지고 여기서 종목 소개만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네네. 우선은 저도 이제 조금 전에 말씀 주신 것처럼 조 매니저님이 이슈 모멘텀이 강하게 붙으면 올라가는 것 같아요. 이렇게 자료화면 좀 보여주시면 우선 제가 이제 스타워즈 나와서 11월 27일 월요일 날 코리아 서킷을 관심주로 얘기를 좀 드렸던 부분이 있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11월 27일 보시면 여기 코리아 서킷 얘기를 좀 드렸었고 사실 위치가 좋아서 좀 접근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뭐 실적적인 측면은 아니었고요. 이게 위치가 좀 괜찮았기 때문에 사실 뭐 지금 반도체 업종을 본다고 했을 때 실적 안 좋은 거 이미 다 알고 계시니까 그 다음에 올해 4분기 실적이 좀 개선되는지에 대한 부분들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서도 제가 이제 같이 얘기 드렸던 건 이제 삼성전기도 그때 같이 좀 얘기를 좀 드렸습니다. 네. 실질적으로는 이제 온디바이스 AI 관련주가 또 삼성전기라는 생각도 들었고 아무래도 뭐 삼성전자가 이제 온디바이스 이번에 갤럭시 24에 넣는다고 했을 때는 이런 부분들이 좀 기대감 가장 크게 가져갈 수 있는 또 대형주로서 좀 매력적인 부분들이 있다고 좀 생각이 들었고요. 사실 뭐 이거에 대한 얘기는 저는 이제 실적과 위치를 굉장히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실은 좀 보게 봤을 때는 결국 그런 기업도 좀 잘 가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지난번에도 이제 STO 얘기 드렸던 종목 중에 하나가 이제 SBI 인베스트먼트도 스타워즈 나와서 얘기 드렸는데 예, 오늘 한 13% 가까이 좀 주가가 올라갔던 부분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2차 전지 얘기 드릴 때는 이제 분리막 관련된 얘기 드리면서 WCP도 굉장히 좀 주가가 많이 올랐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전에 말씀 주신 거에 저도 포인트가 있는 게 결국 주가가 많이 올라간 기업들은 상당히 뭐 가격적인 밸류에이션 부담도 있고요. 위치가 낮고 그러면서 실적 개선 기대감을 가져갈 수 있거나 또는 당장의 실적 자체가 지금 잘 나왔거나 그걸 모멘텀을 가져갈 수 있는 업종에 있거나 이런 부분들을 좀 판단을 하면서 접근해야 되는 시장이 아닐까 싶습니다. 첫 번째 작전부터 계속해서 꾸준하게 얘기하는 거는 성장세 그리고 실적과 관련해서 계속 봐야 된다. 이거를 강조해 주시고 그리고 있습니다. 과열권에 들어가지 않은 주가. 그렇죠. 예. 맞습니다. 삼성전기까지 이야기 들어봤고요. 그럼 네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 보시죠. 네, 네 번째 작전명 반도체. 교수님 진도가 너무 빨라요. 와 이거 미치겠습니다. 진짜 온디바이스 AI 나왔을 때도 네. 진도가 빠르다 했는데 이번에는 CXL입니다. CXL 오늘 굉장히 뜨거웠습니다. 일단 정의는 기존 시스템의 메인 디램을 그대로 사용은 하지만 네. 이 확장성을 높여서 메모리의 용량을 늘리는 기술이다라고 하는데 뭐 잠깐 들어본 거는 이 메모리 칩과 관련해서 기존에는 2, 3차선이었는데 이걸 사용을 하면 8차선까지 늘릴 수 있다. 경부고속도로로. 네, 또 이런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조범수 매니저님 좀 자세하게 설명 들어볼 수 있을까요?
정확히 간단하게 말하면 뭡니까? 자, CPU는 뇌고요. 네. 메모리는 손입니다. 네. 손이 많으면 일을 잘하겠죠? 그거예요. 네? 그냥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메모리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특히나 AI처럼 연산이 많이 필요한 섹터 내에서는 손이 아주 많이 필요합니다. 손이 뭐 10개여도 모자랄 것 같아요. 예. 천수관음이 돼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이 메모리 쪽을 CXL, HBM 하면서 계속해서 메모리 쪽으로 주목을 하는 겁니다. 네. 실질적으로 시장이 이제 올라오는 분위기도 있으니까 분위기는 잘 타면서 그러면서 같이 올라오는 건데 뭐 CXL 이야기도 아까 전에 들었다시피 좀 예. 꼬임 같은데 그러면 버벅거림이 좀 줄어들거나 아니면 뜨거워지는 발열 현상을 좀 줄여줄 수도 있는 건가요? 그건 아닙니다. 아,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발열 현상은 그대로일 겁니다. 왜? 사실 이 좁은 공간이 아마 그 사이즈가 이거 휴대폰보다 살짝 작을 건데 이 안에 메모리 칩들을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아홉, 열, 이렇게 계속해서 넣어 놓는 거예요. 네. 얘가 하나하나당 다 발열 납니다. 얼마나 뜨거울까요? 발열을 잡는 기술이 아마 향후에 정말 중요한 기술 중에 하나인데 네. 이게 발열을 잡아야 되다 보니까 전력 소모량은 계속 줄이는 거예요. 그래서 LPDDR이 뜬 거고 그쵸. 전력이 높으면 높을수록 기계들의 발열량은 늘어납니다. 근데 재밌는 사실은 우리가 지금 3나노 공정에 들어가고 있잖아요. 나노화 공정이 가면 갈수록 이게 미세화 공정으로 넘어가다 보니까 여기서 전력 소모량은 계속 올라가요. 뻥튀기가 되는데 생각해 보시면은 이게 계속 좁아지는 거잖아요. 이 노트북이 네. 계속 좁아지는 거예요. 계속 발열량은 똑같습니다. 나 뜨거워 계속 점점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일부 한계가 찾아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메모리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추가를 한다고 해도 어느 정도 그 병합하는 부분에서 약간 단어가 생각이 안 나는데 어느 정도 버벅임거림이 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IP 기술 자산을 갖고 있는 퀄리타스 반도체 같이 PCI 익스프레스 쪽으로 이제 어느 정도 이 연결을 잘 지어줄 거다. 네. 아니면은 SoC 쪽으로. 그래서 시장이 돌면서 재료가 이제 붙여져서 나가는 겁니다. 메모리가 그렇게 주목을 받는다. 메모리가 제일 중요한 거는 맞습니다. 근데 다만 이 시장도 계속해서 가지는 않을 거기 때문에 네. 일단은 당장 이 형태가 어찌 보면은 B2B 기업들 간의 거래 형태로만 이루어진 반도체 섹터이기 때문에 네. 향후 기업들의 주목도가 떨어진다면은 떨어진다면은 그때 반도체들도 조정이 나올 겁니다. 그때야 아마 소비와 경기가 살려주면서 올라갈 때 그때 올라갈 수 있는 게 바로 슈퍼사이클이 마무리가 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아까도 CXL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주셨고 지금도 뭔가 이제 막판에 올라가는 일종의 테마성이 아닐까라는 좀 의심도 되기도 합니다. 자, 그럼 정종택 매니저님, 지금 이 CXL 2.0 D램 개발 이런 이야기가 전반적으로 삼성전자를 필두로 함께 나오고 있는 이슈입니다. 삼성전자는 비교적 지금 HBM 시장에서 SK 하이닉스에 좀 뒤처졌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이게 비장의 카드가 될지 아니면은 삼성전자가 뭔가 따라갈 어떤 포인트를 만드는 과정 중에 오늘인 건지 이게 좀 궁금하네요. 사실 그 뉴스를 찾아보면 삼성전자가 그 4가지 출원했다라는 그 부분이 있었고요. 조금 전에 얘기 주신 것처럼 시장의 규모 자체는 아직까지 크지는 않다라는 거. 대신 확실히 눈에 보이는 쪽으로는 힘을 실어서 발전시켜 나가겠다라는 게 삼성전자의 좀 전략이었고요. 최근 한 달 동안에 이제 외국인과 기관 수급 추이를 보게 되면 삼성전자 쪽이 훨씬 더 많이 좀 수급이 좀 들어오고 있다는 것도 확인 가능하실 텐데요. 결국에는 지금 이번에 이제 이 이슈로 인해서 관련주들이 움직였던 건 삼성전자 향 좀 레퍼런스가 있는 기업들이 좀 움직임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부터 이런 부분들 좀 찾아본다고 했을 때는 삼성전자 쪽에 대한 무게 중심도 보면서 거기에 밸류체에 있는 기업들 찾아보는 것도 좀 하나의 좀 방법인 것 같아요. 근데 조금 전에 얘기 드린 것처럼 저도 다 재료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런 걸로 인해서 돈을 완벽하게 벌면서 실적 성장을 보여줄 그런 기대감들을 좀 올렸는데 결국에는 당장 4분기 실적도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3분기는 이미 맞아요. 바닥이었고 적어도 3분기보다는 개선되는 실적을 보여주는 기업들부터 내년 1분기에도 주가 랠리가 펼쳐나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딱 삼성전자도 그 포인트에 있지 않을까 싶고요. 자, 그러면은 이 CXL과 관련된 유망한 종목만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종택 매니저님 종목부터 먼저 들어볼게요. 네. 이 종목은 사실 지난번에도 얘기 드렸는데요. 좀 기판 준비하신 것 같아서 제가 기판 검사하는 자동 광학 서비스 장비를 공급하고 있는 기가비스. 알겠습니다. 기가비스. 그럼 반대로 또 조범수 매니저님의 종목도 들어봐야겠죠? 어떤 종목 보고 계십니까? 저는 끝파동이라고 말씀드렸던 기판 종목.
대덕전자 그리고 심택 말씀드릴 텐데요. 사실 지금 앞에서 우리가 이야기했던 게 아직은 시장은 기대 심리로 강하게 올라가고 있다는 말씀을 전해드렸다시피 실질적으로 실적 개선과 그리고 생산량 증가로 인해 시장이 올라갈 때 정말 큰 슈퍼사이클 구간이 올라올 겁니다. 대덕전자가 올라간다 하면은 전반적 반도체가 완벽하게 회복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네 번째 작전들 모두 정리해 봤습니다. 자 그럼 작전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고요. 이어서 수익률 대결 펼쳐지는 투모로우 스타워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투모로우 스타워즈 계속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룰부터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엠비엔골드 4인 매니저의 수익률 대결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출연 당일에 한 종목씩 편입을 해서 방송 다음 날 편입이 되는데 거래일 지정가로 편입이 되고 매수가에 도달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시초가로 편입이 됩니다. 네, 목표가 터치 시 가격 전략 재설정 가능하고요. 손절가, 익절가 터치 시 포트 제외됩니다. 매도 언제든 가능하고요. 방송 다음 날 시초가로 매도됩니다. 자, 월 4회 자유 편입 찬스 가능합니다. 전화 연결로. 자, 이어서 순위 살펴볼게요. 네, 개인 순위 1위 여전히 한규수 매니저가 와우. 차지하고 있는데요. 수익률이 어제보다도 한 20%가량 크게 올라갔습니다. 거의 42% 가까운 수익률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2위에는 조범수 매니저 있습니다. 5.65% 굉장히 많이 올라왔죠. 네. 또 3위에는 백인현 매니저 자리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종목별 순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위 한교수 매니저의 퀄리타스 반도체가 거의 40%까지 올라갔습니다. 2위 조범수 매니저의 오로스 테크놀로지가 오늘 17.39%로 올라왔고요. 3위 백인현 매니저의 네이버입니다. 네, 다음 변동사항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교수 매니저의 퀄리타스 반도체가 오늘장에서 2차 목표가 32,000원을 달성했는데요. 3차 목표가 38,000원, 그리고 익절가는 32,700원으로 설정하고 계속 보유한다고 합니다. 또 조범수 매니저 오로스 테크놀로지 오늘장에서 목표가를 달성했는데요. 관련 전략은 어떻게 갈지 조범수 매니저님께 바로 여쭤보도록 할게요. 네,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오로스 네. 테크놀로지 목표가 달성했는데 어떤 전략 세우십니까? 원래 사실 오늘 다 팔까 고민했습니다. 종목들을. FOMC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고 이제 변동성도 이제 앞에 많이 찾아올 구간이다 보니까 오늘 매도할까 고민했는데 오로스 테크놀로지가 오늘 매수세가 기간 수급이 계속해서 너무 좋게 붙더라고요. 그래서 내일장 정도까지는 봐도 괜찮겠다 해서 내일 시초가 매도하기로 했고요. 이게 ASML 이슈랑 좀 엮였다 보니까 좀 강하게 올라갔습니다. 삼성전자 그리고 국책 관련해서 투자가 진행돼서 올라온 모습이 있으니까 향후에 지금 일단 시세를 분출할 수 있는 만큼 단기적으로 일단 분출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올라오면 팔고 낮게 있는 다른 반도체 또 소개시켜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내일 시초가 매도로 오로스 테크놀로지 전략 잡으신다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정종택 매니저님의 포트도 한번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종택 매니저님, 일단 포트 어떤 종목을 보는 게 좋을까요? 저는 한올 바이오 파마 좀 얘기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밴드에 올려드린 좀 자료 보면서 이제 글로벌 파트너사라고 할 수 있는 이제 이뮤노반트가 52주 신고가를 경신을 했고요. 시가총액은 무려 8조 3천억 정도까지 올라온 상태입니다. 오늘 이제 한올 바이오 파마도 요 좀 훈풍을 좀 받아서 주가가 오늘 이제 고점 기준으로는 한 6% 가까이 좀 올라갔다 좀 내려오긴 했는데 그래도 중요한 자리를 좀 잘 지지받았고 그 지지선 지지받고 오늘 좀 거래량이 다시 한번 좀 들어가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월말까지는 충분히 긍정적인 좀 흐름 기대해 볼 수 있을 거라고 좀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수급적인 측면을 보면 계속적으로 뭐 기관에서 특히 연기금 쪽, 금융투자 쪽 같이 좀 동반해서 수급이 들어오고 있다 보니까 뭐 모멘텀은 이미 살아 있고요. 이제 수급적인 부분만 한번 또 강하게 붙어준다고 하면 또 크게 시세를 좀 낼 수 있는 종목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월말까지 좀 계속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올 바이오 파마까지 들어봤고 그럼 새롭게 어떤 종목 편입하시는지 먼저 정종택 매니저님 여쭤볼게요. 네, 저는 이제 오늘 얘기 드리고 싶은 종목은 이제 KNJ라는 기업입니다. 오, 생소한데요? 네, KNJ라는 기업은 이제 시가총액은 사실 그렇게 크지는 않고요. 아무래도 이제 이 실리콘 카바이드 관련된 실 링을 만드는 좀 회사인데 그와 관련된 부분이 되면
KNJ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KNJ. 아까 예, 맞습니다. 위치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드렸는데 전체적으로 2분기까지 실적이 좋아서 주가가 7월까지 상승하는 흐름을 보였다가 최근에는 다시 한번 또 장기 이동 평균선까지 좀 내려왔고요. 여기서 좀 다중바닥을 좀 만들면서 오늘 이제 직전 고점을 좀 돌파하는 7% 오르면서 좀 종가가 마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거래량도 좀 들어온 부분도 있고요. 이런 부분은 추세를 좀 계속적으로 만들어 갈 수 있는 좀 기업이라 좀 생각이 좀 들고 있기 때문에 사실 뭐 실적적인 측면을 얘기 드려보자면 크게 뭐 밀리진 않습니다. 작년 연간 영업이익이 133억이었고요. 그리고 3분기 누적으로 한 121억 정도 됐으니까 아무래도 반도체 고단화 미세화 쪽에서는 계속적으로 소모품이 많이 소요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부분 보시면 되고 가격 전략 좀 얘기 드리겠습니다. 네. 예. 가격 전략은 이제 매수가는 18,500원이고요. 그리고 목표가는 22,500원, 손절가는 17,500원으로 제시드리겠습니다. 네, KNJ 22,500원 목표가 바라보고 있고요. 네. 손절가는 17,500원입니다. 다음 조범수 매니저님 어떤 종목 편입하시나요? 오늘도 저가와 있는 반도체 한번 주워보겠습니다. 네. 오늘 종목은 네. 레이저셀입니다. 예. 네. 오늘 좀 고민 많이 했어요. 레이저셀 말고도 다른 종목 하나 더 있는데 다음번에 한번 전화 편입으로 한번 편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환영입니다. 네, 레이저셀 같은 경우에는 일단 상장 이후에 1년하고 3개월 내에서 물량이 엄청 많았다 보니까 그 상장 이후 물량이 굉장히 1월 달까지 쏟아진 다음에 네, 상승 추세 나온 이후 조정까지 깔끔하게 좀 마무리됐다고 보고 있고요. 보호예수 물량 같은 경우 한번 보실 텐데 3년에 18.87% 이거 하나 남았습니다. 이거 하나 남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그렇게 부담은 없다. 3년차 전까지는 부담은 없는 상황으로 보고 레이저셀 같은 경우에는 AI 반도체 장비 쪽의 수혜를 받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시장 내 주목도가 좀 떨어지고 있는데 레이저셀 같은 경우에는 이제 300mm 관련해서 이제 웨이퍼에 이제 이 공정, 시각 회로를 그려넣는 이런 장비를 판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AI 관련해서 CPU와 GPU 이쪽으로 연계가 가장 붙어있는 섹터 중에 하나입니다. 아마 AI 관련해서 수혜를 마지막 추세가 돌면은 아마 이쪽 장비 마무리를 레이저셀이 가지 않을까 싶어서 오늘 가져왔고요. 네. 오늘 레이저셀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언제나 매수가는 저는 시초가입니다. 매수는 시초가로 접근하고 예. 목표가 13,000원, 손절가는 8,250원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언제나 매수가는 시초가, 남자다운 매매 방법입니다. 목표가 13,000원, 손절가 8,250원으로 제시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매니저의 무료 방송 안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종택 매니저님. 네, 저는 이제 실적과 위치를 좀 강조 드리는데요. 그런 기업들이 이제 중요한 저항대를 뚫고 시세를 많이 내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그런 위치한 종목들을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한번 복귀하는 차원에서 그런 리뷰를 좀 드릴 테니까요. 잠시 후 10시 40분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 무료 방송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방송 끝나고 10시 40분에 정종택 매니저의 무료 방송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고요. 조범수 매니저님 무료 방송 있으신가요? 저는 항상 이 방송 시작하기 전에 무료 방송 8시에 시작해서 하고 오니까요. 유튜브에 조범수 또는 신강섭 검색하시면 오늘 무료 방송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요. 꼭 참고하셔가지고 오늘 편입 못한 종목 그리고 아직 못 올라간 반도체 종목도 한 종목 소개시켜드렸으니까 꼭 확인하셔가지고 또 이제 좋은 수익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또 여러 가지 반도체에 대해서 아까 종목이 여러 가지가 있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또 여기 들어가셔서 그 네이버 밴드도 있으니까요. 가셔서 좋은 정보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방송 스타워즈 투나잇 끝나고 10시 40분 정종택 매니저의 무료 방송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가셔서 오늘 하루 잘 마무리해 보시고 좋은 투자 정보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두 매니저의 무료 방송 안내 도와드리면서 저희는 이만 물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타워즈 투나잇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